자,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해보죠. 이번에 이제 스파르타 여름 마지막 지문 우리 독서 수업 행성의 모양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볼게 첫 번째. 이젠 조금 실전 시험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빨리빨리 읽고 체크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이 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년 전 유럽을 출발한 우주탐사선 로제타호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낸 혜성의 사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과는 달리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울퉁불퉁. 근데 금방 얘기했던 요 혜성뿐만 아니라 더하기 수십 킬로미터 길이의 소행성들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둥근 공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모양이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말이야, 어쩌라고요? 근데 태양이라든가 행성은 둥근 공 모양을 하고 있는데 혜성, 소행성처럼 크기가 작은 천체들은 왜 울퉁불퉁하냐? 이게 문제제기란 말이야. 커다란 목성, 토성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큰 것들은 동글동글한데 구 형태인데 작은 것들은 왜 울퉁불퉁하냐? 태양과 행성은 혜성처럼 생성 초기의 모습은 울퉁불퉁하지만 중력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둥근 공 모양으로 바뀐 거래요. 오, 그래? 자, 다시 한번 뭐라고요? 태양, 그 다음에 행성, 얘네들도 초기에는 울퉁불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에 따라서 중력을 받고 둥근 공 모양이 됐다는 거야. 중력은 천체 중심을 향하는 힘이다. 중력이란 것은 천체 중심을 향하는 이런 힘을 얘기하는 건데 이 힘 때문에 천체 위에 있는 물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천체 중심에서 먼 곳에 있는 물체는 중심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져 간다는 거야. 그럼 이 말을 한번 그려볼게. 처음에 뭐 이랬나 봐. 근데 이 안에 중력이란 게 있는데 중력을 향해서 높은 데는 낮아지려고 하고 낮은 데는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 이게 흘러서 뭐가 됐다는 거야.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고스톱 치면 화투 칠 때 이렇게 모으면 울퉁불퉁한데 막 이렇게 추리면은 착착착착 그 주변의 겉 모양이 매끄러워지잖아. 이 작용을 누가 하냐면 이 중력이라는 녀석이 해준다는 거야. 중력은 천체 중심을 향하는 쫙 여기까지 했다. 이를 통해 높낮이가 울퉁불퉁한 표면은 매끄러워지게 되는데 만약 표면의 높이가 모두 같아진다면 그 천체는 더 이상 중력에 의해 물체나 물질이 움직이지 않는 안정적인 공 모양이 된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다 뭐라고요? 중력에 의해서 더 이상 물체 또는 물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지. 유동체인 기체, 액체로 이루어진 태양,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물질의 이동이 용이하여 액체는 더욱더 천체를 안정적으로 하는 데 유리하다. 고체로 된 행성보다 액체로 된 행성이 더욱더 어때? 뭐이기 때문에 이동이 쉬워서 액체로 된 행성일수록 모양은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 모양, 구 모양으로 잡히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자, 단락은 토탈 3개여서 좀 깁니다. 그런데 모양을 바꾸기 힘든 지구나 화성의 경우에는 주요한 내부 물질이 단단한 암석임에도 불구하고 혜성과 달리 전체적으로 둥근 공 모양을 하고 있다. 지구와 화성 같은 경우는 액체가 아니란 말이야. 단단한 고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태양이나 목성은 액체로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공 모양이 됐는데 지구와 화성 그렇지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둥근 공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거를 이해하려면 자, 이게 중요해요. 행성 자체의 무게로 인해 생기는 천체 내부에 대한 압력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야. 단순하게 얘네들이 이동하기 편하게 중력에 의해서 동글동글 구 모양으로 갖추는 여건이 안 되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지구의 중력은 공기를 끌어당기고 이때 끌어당겨진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대기권 공기는 해수면을 누른다라는 거죠. 해수면을 누른다는 게 뭐야?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죠.
해수면을 누른다는 것은 압력이야. 이 평균 압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압인 거야. 대륙지각의 평균 질량 밀도로 계산한 압력은 지하로 3.8m마다 일기압씩 증가해서 지하 3.8km 땅속에서는 1000기압, 38km 땅속에서는 무려 10,000기압 정도의 압력을 받는다는 거야.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압을 받는다는 거지. 지구 내부에는 지하 수십 킬로미터에서 2900km 지점까지 멘틀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존재한다. 멘틀 다 알죠? 지구가 맨 앞이 뭐야? 맨 껍데기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뭐 이런 수두로 돼 있잖아. 여기 멘틀 바닥 부분은 무려 140만 기압의 압력을 받고 온도는 섭씨 4000도씨에 이른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 대부분 고체 상태인 멘틀도 기나긴 지질학적 시간에서 보면 결국에는 유동체라는 말, 유동체. 그러니까 고체도 유동처럼 된다는 거죠. 왜? 그 기압 때문에. 이 때문에 지구 형성 과정에서 울퉁불퉁하게 모양이 변해도 내부 물질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동체처럼 움직여. 조건은 오랜 시간이야. 쉽게 되지 않아. 그래서 내부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공 모양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거 힘내. 자, 볼게요. 세 번째 단락. 지구의 표면 역시 울퉁불퉁한 이런 어디 갔어? 야, 울퉁불퉁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 외부의 힘에 대항해 모양을 바꾸지 않고 버티는 정도를 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누르는 압력으로 측정한 강도를 압축 강도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 콘크리트는 수백 기압, 암석은 수십에서 수천 기압의 압력에 버티는 압축 강도를 지닌다. 물질의 강도 때문에 그 물질로 모양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의 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매우 큰 크기의 두부를 만든다고 한번 설정해 보자고. 두부 자체도 질량은 있어. 질량은 있다고요. 근데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윗부분에 있는 두부는 아랫부분에 있는 두부를 누르겠죠. 위에서 아래로. 이 때문에 두부의 크기가 수직으로 커질수록 두부의 아랫부분에서 받는 압력도 커지겠죠. 수직기가 너무 커지면 두부의 강도 자체가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래 부분부터 찌그러지겠지. 아무리 두부라 할지라도 이 높이가 높아지면 아래가 찌그러진단 말이야.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모양을 유지하면서 만들 수 있는 두부의 크기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산의 높이도 한계가 있다는 거야. 지구 표면에 울퉁불퉁한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는 지구 평균 지름의 1440분의 1인데 지구 전체를 보잖아? 그러면 이런 산들이 만드는 울퉁불퉁한 정도는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다.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에베레스트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란 거야. 많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취급도 안 한다는 거야. 반면 천체의 질량 크기가 작다. 질량도 작고 크기가 작으면 중력으로 인한 내부의 압력도 작고 이로 인해 내부 압력이 천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강도에 못 미치면 울퉁불퉁한 모양이더라도 물질이 이동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천문학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공 모양이 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해성은 울퉁불퉁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문제 빨리. 역시 일치불일치 내용이죠. 행성은 끊고 생성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공 모양으로 변한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죠. 자, 중력 작용 때문에 그러니까 천체의 표면은 비교적 매끄럽다. 이렇게 중력에서 높은 데는 더 센 중력을 받고 낮은 데는 중력을 덜 받고 하면서 추려지더라. 자, 3번. 천체 구성 물질이 고체보다 액체일 때 유동성이 강하다니까 공 모양이 되기가 더 쉽다고 그랬죠. 태양과 목성처럼. 자, 4번. 지구의 멘틀은 고온, 고압 때문에 마치 액체가 아니지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어야 되는 거야? 5번이어야 되죠. 행성이 지닌 무게와 상관없이 자체 무게 때문에 압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자체 크니까 자체 무게 때문에 압력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행성의 무게에 따라 압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가 잘못된 거다. 그치? 자, 24번. 윗글로 밀어볼 때 기역으로 변하는 과정. 아, 기역이 뭐였지? 또 까먹었다. 둥근 공모양. 둥근 공모양. 자, 요게 기역. 까먹으니까 둥근 공모양. 자, 그럼 영향을 주고 얘들아 당연히 중력 있었지. 구성하는 물질의 상태, 액체냐 고체냐 이런 것 때문에 행성이 끌어당기는 암석의 모양 자체가 없었잖아. 행성을 누른 공기압력 크기, 기압. 그래서 기압이라고 그랬지. 행성 표면을 이루는 물질의 압축 강도. 맞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뭐 암석 모양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드디어 25번 볼게요. 요거 마지막입니다. 쉽네. 자, 윗글의 내용으로 보기에 A에 들어갈 내용인데 토성의 여러 달들 중 하나인 미마스라는 게 있는데 미마스의 크기는 평균 지름 400km 정도로 미마스보다 더 크며 암석으로 이루어진 베스타 소행성 얘보다는 달리 둥근 공모양에 가깝다. 얘보단 얘가 더 둥근 공모양에 가깝대. 그럼 답 벌써 나온 것 같죠? 뭐 때문일까? 얘들아 봐봐. 토성이 이렇게 있어요. 토성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많은 달들이 있겠죠. 그치? 지구에도 달이 있잖아. 그 달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요 미마스라는 게 있어요. 미마스가 있고 얘가 베스타라고 칩시다. 근데 얘는 지름이 400km고 얘는 525km야. 그러면 미마스보다 베스타가 더 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타는 울퉁불퉁한데 미마스는 매끄러운 공 모양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내용 읽어볼게. 미마스를 구성하는 물질인 얼음은 질량 밀도가 작기 때문에 암석으로 된 같은 크기의 천체에 비해서 질량과 자체 중력에 의한 내부 압력이 작아. 실제로 균일한 질량 밀도로 가정하고 계산한 미마스 중심부의 압력은 70기압밖에 안 돼. 그래서 암석으로 만들어진 베스타의 압력보다는 훨씬 작아. 그런데도 미마스가 베스타와 달리 둥근 공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지? 우리가 여기서 중력이란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중력 때문에 뭐가 생겨요? 내부 압력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내부 압력이 천체를 구성하는데 물질 강도에 미치지 못하면 내부 압력이 물질 강도에 미치지 못하면 공 모양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얘기해 봐. 그만큼 자, 답이 몇 번이겠어? 풀어왔지, 그치? 답이 2번이죠. 2번. 자, 요거 좀만 더 설명할게요. 요거. 그만큼 미마스를 구성하는 물질의 강도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베스타보다 크기와 질량 면에서는 미마스가 부족해. 작아. 400km 정도고. 질량도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마스가 공 모양인 이유는 여기서 미마스를 구성하는 물질의 강도가 그만큼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기 때문에 이걸 골라야 되겠죠. 나머지는 얘는 거꾸로 얘기해야 되고요. 자꾸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크기 암석으로 된 천체의 질량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베스타보다 작은 직경 때문에 공 모양 형성돼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미마스의 내부 압력이 베스타 이상 아니죠. 내부 압력이 작죠. 뭐밖에 안 되는데 그래봤자 70기압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지. 아이고 3개를 연속을 하니 힘들다. 자, 그래도 스파르타 기간 동안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 그래도 많은 제재를 다뤘다. 아쉬운 건 뭔지 알아? 인문, 예술, 철학을 상대적으로 덜 다뤘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든 돼. 근데 과학, 그 다음에 경제, 뭐 법도 좀 안 한 게 좀 아쉽긴 한데 특히 과학 경제를 우리가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서 방학 때 좀 많이 다뤄본 거예요. 여러분들 심석고인데 심석고 개학을 하면 바로 독서라고 해놓고 교과서 진도 나가면서 아마 그 과거 모의고사들을 시험 범위로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변형해서 문제를 내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방식으로 반드시 메모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2학기 때는 독서가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독서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에 여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계약하면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다시 여기 시작한다며. 맞지? 응. 아, 신재학이 쉬질 못하게 하네. 응. 오늘 수요일, 내일 모레 아니야? 맞지? 독한 놈. 자, 내일 모레 개강할 때는 다른 버전으로 봅시다. 알겠지? 자, 고생하셨어요. 네.